자, 2018년도 11월 12일 코인업TV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업TV 1부 방송에서는 코인판의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흐름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거래소에서 대형 거래소로 롱런을 준비하고 있는 코인빗의 덱스코인을 살펴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살펴볼 코인은 이제 캐셔레스트의 거래소 코인이 캡코인인데, 코인빗의 덱스코인을 보고 와서 그런지 정말 그 소탐 대실의 전형적인 회사 운영, 오너 마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캡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본인들도 거래소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격 방어 의지가 없는, 그리고 오히려 거래소의 물량들을 가지고서 장난을 치는 정말 못된 움직임을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또는 고점에서 홀딩하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코인이 바로 이 캐셔레스트의 캡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셔레스트의 이 캡코인의 차트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캐셔레스트의 캡코인은 딱 11월을 보고 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캐셔레스트의 1시간짜리 기준 차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0.75원이고 여전히 전고점 그리고 역대 최고점을 생각했을 때는 한없이 부족한 가격이지만, 이번 반등 파동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지금에도 2배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 코인이죠. 자, 보시면 동그라미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 두 쌍고점이 1원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1.2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반등의 시작은 0.3원대입니다, 여러분들. 약 4배가 오르고 나서야 지금과 같은 굉장히 큰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자연스러움과 인위적인 조정, 그 두 가지가 참 애석하게도 겹쳐 있습니다. 당연히 웨이브가 큰 파동이 상승으로 이어지면 언제나 조정도 그만큼 골이 깊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조정 플러스 인위적인 가격 찍어 누르는 것까지 해당이 되면서 더 크게 가격이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엘리엇 파동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땐 두 가지 패턴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쌍고점 패턴이 있고 엘리엇 파동이 있는데, 엘리엇 파동으로도 얘기해도 참 애매하죠. 요것이 여기까지가 지금 이 역삼각형 레벨 구간 1파동으로 잡고 2파동은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1파 이후에 이 검은색 실선 조정 위로 반등 후에 가라앉는, 결국 데드캣으로 끝나게 된 이것을 2파로 보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걸 2파로 보게 되면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엘리엇 파동은 깨진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패턴을 적용했을 때 효과가 낮은 것이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코인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수학 그리고 경제학 개념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에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파동을 몇 파동으로 볼지는 전문가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2파동은 어쨌든 간에 1파보다 또 높아 있는 상태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2파로 본다고 한순간 이미 엘리엇 파동은 깨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이제 패턴과 분석을 맹신한다면 지금부터는 하락밖에 남지 않은 패턴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패턴이니 파동이니 다 상관없이 현재 캐셔레스트 캡코인
그리고 덱스코인과 마찬가지로 추세, 그리고 거래소에서의 포지션 등을 봤을 때 분명히 상승은 더 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리고 오늘이 캐셔리스트의 그 세일즈, ICO에 참여한 것과 같은 개념을 캐셔리스트의 캡코인을 사야지만 할 수 있다. 그것이 1차 사전 판매가 완판이 됐고요. 저번 주에 완판이 됐고 주말 지나서 바로 오늘 11월 12일 오늘 2차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때와 다르게 가격은 변화가 없죠. 다행인 것은 수렴을 하고 있고 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이 판매 세일즈는 3차까지 이뤄질 예정이고 홍보를 끝내고 상방으로 수렴의 결과값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추세를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덱스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나마 지금 거래소 코인 중에서 수익률을 제대로 됐다는 표현보다는 엄청난 수익들을 내고 있는 거래소 코인은 지금까지 총 3가지, 덱스코인과 그리고 이 캡코인과 코인제스트의 코즈코인만이 살아남아 있는데, 코즈코인은 코인제스트 거래소의 원화 입금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거래량 부족으로 한계에 지금 직면해 있고, 캐셔리스트는 여전히 최대의 악재가 운영 주체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이 원활하지 않다. 덱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나 또는 운영하는 쪽이나 지금은 바라보는 방향이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물량을 굉장히 팔고자 하는 욕구가 적습니다. 지금 덱스는. 하지만 캡코인은 1.2원보다 더 비쌀 때 산 물량들, 2원 이상에서 산 물량들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수준 가격이 오르면 팔고자 하는 욕구도 덱스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이걸 이쪽 코인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체벽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덱스보다는 저항선도 더 많고 시체벽도 많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서포팅을 제대로 해줘도 가격이 잘 오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의 결과값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거래소에게 이제 큰 코인빗과 비교했을 때 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제 차트와 그리고 어쨌든 11월이기 때문에 11월 말 마지막으로 연장을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 정말 어떻게든 가격을 지금 11월 초부터 말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 투자자들과 미팅까지 마무리한 그 시기가 다 11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최소한 1원을 돌파해서 전고점이 1.2원 싸움은 다시 한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덱스코인을 아예 진입을 못했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캡코인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고, 캡코인에서 지금 400원대까지 올라오는 동안 익절한 물량을 캡코인으로 준비를 하셔도 되겠죠. 다만 여기서 덱스코인에서 많이 벌고 캡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히 추천드릴 만한 사항이나, 덱스코인이 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폐주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구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진입각이 나온다면 덱스코인을 다시 재진입을 따져봐야 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해서 지금 매도하지 않고 물량을 계속 홀딩해 가도 상관이 없겠죠. 즉 기회비용을 살리려고 할 때에는 그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시는 분들만 지금 이렇게 덱스코인과 캡코인의 포트폴리오를 참고를 하시는 것이고, 시드가 제한적이거나 현재 모든 물량이 다 덱스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일단 그냥 홀딩을 유지를 하셔야겠죠. 누적 수익률이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캐셔리스트 캡코인은 그래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세일즈, 호재로 돼 있던 세일즈가 결국은 지금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만큼 가격이 올랐고요. 그 호재 때문에.
그 호재 당일날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호재가 선반영이 됐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낮을수록 ICO에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시드 1000만원과 1억이나 몇 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캡코인을 사야지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캡을 사야 되는데, 비싸게 살수록 내가 갖고 있는 시드가 투자금이 동일할지라도 단가가 비싼 만큼 내 손에 쥐어지는 코인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캐셔레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런 가격을 찍어 누르는 것이, 또는 방관을 하는 것이 거래소이고, 동시에 이제 고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캐셔레스에는 확실히 있죠. 확실히 있고, 그 어떤 그룹이 의해서 이 가격을 더 찍어 누르고 퍼드를 양성하고, 여기에 당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이 겹치면서 10일까지, 약 6일부터고 본격적인 것은 사실 7일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7, 8, 9, 10, 4일 동안 정말 많은 물량들이 팔렸다. 4일 동안. 이 물량, 여기서 확보된 물량들을 가지고 이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6,446달러입니다. 지지선은 몇 달러라 그랬죠? 예, 6,400달러입니다. 임시 지지선이 6,300달러였고요. 현재 지지선은 6,400달러다. 자, 차트를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지선은 6,400달러고요. 6,446달러가 시장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지선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지, 그 가격을 갖다가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지지를 해주느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수들에 의해서 매수세 심리가 매도 심리보다 강한 구간을 지지선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한 뚫리게 되면, 아니면 뚫리려고 하면 그러지 못하도록 기계적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이기도 하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의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는 구간입니다. 자, 지지선은 6,400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고, 미리 예전에 예상했던 추세선에 벗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여기서부터 즉 주말 동안에 가격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죠? 그냥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원화 알트코인들도 좀 많이 빠지는 듯 하다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고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계단식 하락이 아니라는 점에 일단 위안을 삼아야 되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계단식 하락이 아니어서 좋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애초에 딱 못 박아서 다시 추세가 완전히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임계점 6,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대답을 드렸죠. 추세가 지금 하락으로 잡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선도 오롯이 유지가 되고 있고, 추세도 상방으로 지금 잘 잡혀 있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좀 더 횡보가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7,000달러라고 하는 저항선까지 가격이 가고자 하는데 그냥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우리가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원화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장세와 추세를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익에 열연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사토시 마켓의 비중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토시 마켓의 이용을 줄이고 원화 알트코인에 집중을 하는 것이 지금 메이저 거래소를 이용하는 또 하나의 메인 포트폴리오 또는 대응 전략이 됩니다. 이거 외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보조지표를 봤을 때에도 시총면이나 CGI 포인트나 프리미엄이나 그다음에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맥이랑 RSI 등등 다양한 정말 보조지표들을 검토했을 때 시장의 가격은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여러분들한테 성에 안 찰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과 상관없이 이 코인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비전이 있느냐 이런 접근으로 갔을 때 펀더멘탈 자체는 지금 굉장히 안정감을 거의 다 찾은 상황입니다. 즉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 할 정도의 수준이 외부의 악재, 대형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한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수렴의 값이 그래서 상방으로 가는 것이고 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에 비해서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시장의 가격은 결국 시장의 가격도 이러한 배경에 맞춰져서 거기에 걸맞는 현재 펀더멘탈에 걸맞는 코인의 가격들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중요하다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격이 상승하고 대상승장이 오고 뭔가 가격이 많이 회복한다고 하면은 그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둬야 될까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작년 업비트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상승 마치 지금 덱스코인에서 보는 이런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작년에 각 코인별로 형성된 최고점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상승장도 아니고 $10,000가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10,000 넘어줘야 되고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시총이 3,000억은 넘어줘야 돼. 그게 다 최소 조건입니다. 근데 그 $10,000 뚫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결국 실패가 거듭되면서 숏 포지션이 증가했고 외부에 또 악재까지 터지면서 가격이 이 모양 이 꼴까지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연말까지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은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저도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투를 하거나 평단가, 물타기를 낮추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단타, 가용 자금을 다시 활용해서 아니면 손절할 것들을 빨리빨리 손절을 해서 현금화로 확보한 다음에 그 자금을 덱스든 또는 제가 업비트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 원화 알트코인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단타나 스윙을 쳐서 자금의 일부 회복 또는 아예 신규 자금이랑 그거를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만이 그러한 장세가 연출됐을 때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점 절대 정말 중요하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 읽혀지는 추세는 이런 추세로 가다가 상방 $7,000를 넘어서는 그런 좋은 그림이 그려진다 하더라도 내년 다시 1월부터 시작돼서 다시 1월 달에 이제 설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발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ETF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흔들려질 가능성이 다시 또 크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올해 이 1년 동안에 장세를 접했던 많은 투자자들한테는 여전히 불신이 해소된 상황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불신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데드캣처럼 올라갔다가 가라앉아 버리면 올해 연말에 보여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분석드린 것과 같은 비트코인의 그리고 코인 시장 전반에 가격적인 움직임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둘째로 있다 하더라도 그 대응 목적과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포크가 일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역시 저번 주에 다 선반영이 된 것으로 끝났고, 최고점이 70만원인가 71만원인가까지 올라갔었죠. 저랑 같이 유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71만원일 때 또 찍는 걸 받고 80만원까지 열려 있다고 봤기 때문에, 방송에서 물론 제가 70만원과 80만원대가 뭐가 있다? 가장 강한 저항선이 있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캐시도. 거길 뚫어넘는 게 어렵다. 그리고 100만원, 그 다음이 100만원이고, 100만원부터 저항선이 쉴 새 없이 많다고도 말씀드렸었죠. 결국 70만원까지 갔고, 그 저항선에서부터 가라앉아서 현재는 6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직접 저한테 피드백을 받는 분들은 이미 66만원에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그 타임에 맞춰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57만원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60만원이긴 한데, 66만원에서 52만원 이전에 사서 다 66만원에 다 전원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봤다. 이제 속이 쓰린 분들은 이제 하드포크 일정에 다가오는데도 이제 못 파신 분들이든지, 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150만원 이상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하고 처분을 하지 못하고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걸 유지하는 분들이 가장 속이 쓰리겠죠. 일정 부분 가격이 올라오면 정리를 생각하셨을 텐데 말이죠. 결국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하드포크의 결과가 좋다 나쁘다, 그것도 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냥 다시 또 비트코인의 질서로 편입이 돼서 따라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크다.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상황, 즉 비트코인 하드포크가 끝나고 나서도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들어가는 일개 시총이 좀 무겁고 큰 알트코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캐시는 퀀텀과 같이, 네오와 같이 다른 중국 자본 중심의 알트코인과 같이 밀려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투자 전문가들도 언급을 안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업비트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눈에 띄는 상승이 나왔던 게 이제 넴코인, 뉴이콘 무브먼트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친해를 하고 있는 코인인데, 넴코인이 오늘 한 20% 정도가 올랐습니다. 올랐고, 다른 코인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분석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분위기가 계속 제가 사도 된다고 한 이유는, 가격은 여러분들의 신뢰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가격일 수 있지만, 펀더멘탈,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사신 것들 문제 없고 지금도 사셔도 문제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사토시 마켓을 줄여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좀 발생할 겁니다. 유이코 무브먼트처럼 뭔가 독자적인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고, 호재가 가격을 최대한 만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냥 소스일 뿐이죠.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방송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호재와 악재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제가 중요한 것들, 이게 그것이 팩트냐 언팩트냐 사실이냐 아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식할 때처럼 뭐 신기술이 개발이 됐고 그 신기술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서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근데 그거 뭐 기술 별로 그런 거 아니래 라고 해서 뭐 또 가격이 또 엄청 떨어졌다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었다더라
찌라시였다더라, 선동이었다더라, 거짓말이었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극적인 것. 사실이어서 올라가고 안 사실이어서 떨어지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런 논리적인 개연성을 갖고 있지 않은 시장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작년과는 전혀 다르죠. 호재가 선반영되는 것들도 그렇고. 자,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 몇몇 이제 또 주목해야 될 알트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코인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거래량 자체는 너무나 안 좋아요. 업비트가 신규가 안 들어오고 고인물이 고이다 못해서 이제는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거의 뭐 11개월 동안 그죠? 물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캔들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지만 업비트의 신규 재개도 올해 안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금요일날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퓨어빗 사태 사기 사건이 있었죠. 약 한 40억에서 70억 정도 이더리움으로 이제 ICO 거래소 코인 투자 받았는데 먹고 도망간 사건이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저는 이더리움이 업비트로 넘어왔지만 대응을 업비트에서도 잘했지만 그 전에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더리움 팔 필요 없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방송에서도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사시는 게 더 낫다. 팔 필요 없다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은 그렇게 되셨다. 가격이 정확하게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또 그 사기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 10,000개 이상 되는 물량이죠 당연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500개 정도만 확인된 것은 500개 정도의 업비트로 들어왔는데 또 시장이 풀리는 것을 또 업비트에서 막았기 때문에 더더욱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셨습니다. 뭐 이더리움 말고도 좋은 코인들이 많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미세고 코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더리움 뎁 기반의 골렘 코인도 그렇고 내년 봄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것으로는 역시 스팀과 스팀 달러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리플도 괜찮고요. 그리고 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항상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리플과 스텔라를 취향껏 둘 다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 투자하는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는 사실 두 가지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기에는 사실 대체가 서로 가능하고 한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분산 투자를 하실 때는 그냥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굳이 같이 나누는 것보다 한쪽으로 쏠리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성향으로 구성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스텔라는 300원을 다시 넘었고요. 리플은 현재 570원입니다. 스텔라는 얼마 전까지죠? 어제까지만 해도 300원 밑에였는데 325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움직일 것이고 리플도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약간 단타와 스윙으로 봤다면 리플과 스텔라는 단타로 볼 종목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스윙으로 보셔야 되고 장투로도 볼 수가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의 추세나 이런 걸 대응을 봤을 때 장투를 추천 안 한다고 또 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스윙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리플과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막 1,000원 이상의 막 이렇게 지폐일 때 사셔서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와 리플은 지금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걸로 익절할 수 있는 가격대를 좀 밑으로 내려오게 끌어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라고 한다면 스텔라와 리플은 좀 장투적인 관점에서 애초에 이제 물려있는 게 다 지폐라고 한다면 1,000원 이상이시니까 상당한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연말에 이제 좋은 분위기와
여러 가지를 분석했을 때 리플과 스텔라라면 장투로도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있겠다. 나머지는 다 최대 스윙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룸 네트워크는 참 많이 회복했는데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는 끝도 없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만 쌓이고 있어요. 계속 떨어집니다. 시아코인 역대 최저점이죠. 일본 기준입니다. 거의 뭐 끝에 와 있는 상황인데 시아코인도 더 이상 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려면 시아코인의 악재가 터지거나 비트코인 떨어져야 되는데 가능성은 당연히 시아코인 자체의 악재는 나올 가능성이 정말 제로에 가깝고요. 비트코인의 변수만 남았는데 비트코인의 방향은 제가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죠. 폴리메스 코인 대표적인 안전 자산형 코인입니다. 작년에 이더리움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면 올해는 폴리메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대 라인입니다. 무조건 300원 이상 날아갈 거기 때문에 폴리메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진입 여부를 살펴볼 만합니다. 지금 진입을 해야 됩니다 라고 덱스나 캡코인처럼 적극적으로 방송에서 푸시할 만큼의 가격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 준비해도 괜찮은 가격이다. 분할 매수하기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과연 260원 아래까지 내려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260원 아래로 갈 것 같지는 전혀 않아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방송에서도 매수 여부를 정확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포크 일정이 다 선반영이 됐다. 그래서 그 하드포크 캐시워 때문에 가격이 막 날아가거나 이런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캐시의 앞길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플과 스텔라 그리고 시아코인과 폴리메스 그리고 코인 하나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팀과 스팀 달러는 항상 이런 코인들은 항상 가격 변화를 잘 주목하셨다가 단타 또는 스윙으로 접근하기에 그냥 좋죠. 램코인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또 엄청난 기회비용들을 날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판에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금요일날 쭉 설명을 드렸었죠. 한 6개 정도의 중소형 거래소가 있고 그 중에서 왜 다른 거래소의 코인들은 이제 중복되는 것들 있고 중복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의미가 없다. 지금 뭐가 의미가 없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벌어주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 비트코인이 시총 1위가 아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덱스코인을 지금 거래를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시총 1위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지금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코인들 그것이 저번 주에는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와 덱스와 캡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쨌든 6,400달러 지지선 근방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덱스와 캡 그리고 결국 수익률이 결국 두 자리 세 자리 나오기 때문이죠. 거래소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오픈 예정인 것까지 합치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자산을 다 분산해서 하는 분도 투자자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단 한 분도. 뭐 계정이 가입돼 있는 건 여러 거래일 수 있고 실제로 거래를 한다 하시더라도 5개 이상을 분배해서 거래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5개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그 거래소에서 5개에 있는 거래소에 있는 모든 코인들 과연 막 다 관리를 하면서 투자할까? 전혀 아니죠. 그 거래소를 그렇게 많이 뚫었다라는 것을 실거래자 중에서도 거의 없고요. 있다 한다면 덱스코인처럼 뭔가 하나의 거래소에서 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정말 딱 확실한 수익을 대박으로 터질 게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정도. 그럼 실제로 보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거래소를 여러 개 쓸수록 코인의 가지수가 단순합니다. 업비트를 하나를 쓰는 분들은 오히려 코인의 개수가 더 복잡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화 알트코인은 조만간 하여튼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거고 비트코인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지만 거의 다 끝자락에 와서 뭐 그렇게 될 것이라 보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송 시간을 좀 길게 잡은 것 같은데 내일은 또다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1부,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전환이 되는 대로 추세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드, 얼마 안 되는 시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제한된 시드 속에서 최대한으로 수익을, 지금이 무슨 대상승장도 아니고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것만 따라와도 4배, 5배가 됐겠죠. 그러한 것들만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